안녕하십니까. 주식 레벨업의 이민 멘토, 오늘 금요일장 마무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금요일장인데도 불구하고요,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좀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시장 분위기가 또 왜 나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어저께 미국 시장이 일단은 절반 휴장, 그러니까 조기 폐장을 진행을 했고, 오늘 밤, 그러니까 어제 새벽에는 미국 시장이 아예 휴장으로 풀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우리나라 시장은 역시나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뭐 미국의 엔비디아가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떨어지다 보니까 코스피가 좀 내려가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게 되고, 미국의 테슬라가 뭐 좀 내려갔다고 하면 에코프로, 뭐 삼성 SDI, LG엔솔 이런 종목들이 좀 내려가면서 지수, 코스닥 지수 자체가 좀 떨어지게 되고, 그런 효과가 어제와 오늘은 없었다. 그러니까 원래 잘하던 종목들이 그냥 잘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면요, 일단 시장 자체가 약한 시장은 아니고 종목들 자체가 그렇게 나쁜 종목들은 딱히 손에 꼽은 종목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강하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요즘엔 뭐 금투세 폐지, 금투세 부활 뭐 이런 뉴스들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안 좋은 것 뿐이지, 만약 그게 조금 해결이 된다면 어느 정도 시장은 또 위쪽 방향으로, 또 상승 방향으로 끌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뭐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요, 금투세가 부활이 되든 폐지가 되든 어찌 됐던 간에 그거에 대해서 마침표를 빨리 끊어줬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지금은 관심이 있는 거는 현재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 뿐이지, 현재 그것들을 정하는 위쪽에 계신 분들은 관심이 많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봤을 때 금투세 폐지가 일어나진 않을 거고, 또 지금과 같이 연기, 뭐 2년 뒤에 다시 협상.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좀 요즘같이 안 좋은 시장을 2년 뒤에 또 겪어야 된다라는 건, 저는 좀 이게 맞나, 좀 싶을 정도로 좀 강하게 어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뭐 그분들이 제 유튜브를 당연히 보지는 않으시겠지만, 저는 좀 많이 좀 화가 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뭐 그건 차치하더라도 주식 레벨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원달러 환율부터 볼게요. 원달러 환율이 요즘엔 중요해요. 왜냐면 금리 얘기가 좀 나오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원달러 환율 1,400원 잠깐 찍었다가 다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위쪽으로 조금 더 상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주시고요. 요 올라갔던 만큼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요 두 번째 네모칸 친 부분 있잖아요, 여러분. 요 부분은 현재 뭐 우리나라의 원달러가 좀 강해져서, 우리나라 원화가 강해져서 내려갔다라기보단 현재 외환채라든지 뭐 이쪽에서 외화를 많이 써가면서 억지로 외화를 원달러 환율을 내려가기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억지성이 있다. 이게 만약에 자연스럽게 밑으로 내려오려면 역시나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가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달러가 좀 약세화가 된다면 1340원 정도까지 내려가 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지금 외평채라든지 뭐 이런 거 써가지고 내려보낸다라는 건 나쁘지 않은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역시 원유, WTI 원유입니다. 쭉 올라갔다가 잘 내려왔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미국 쪽에서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급등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허리케인, 늘 말씀드린 허리케인 이슈 때문에 좀 올라가고 있긴 한데, 만약에 86달러? 요 정도의 선에서 멈춰줬으면 좋겠어요. 멈춰주더라도 90달러 이상까지는 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마도 미국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유가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원유값이 올라가면 인플레를 또 유발할 수 있게 되면, 그렇게 되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재선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떻게든 좀 내려주리라 좀 바라보면서 원유값도 상당히 조금은 불안한 상황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피 오늘 역시 연중 최고점을 찍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들어가고 있고요.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떨어질 때 좀 불만을 가지셨던 분들 다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네요. 시장 떨어지는데 왜 맨날 올라간다고 하냐? 결국엔 맞죠. 시장은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없었고요. 금리는 결국 내린다고 했고요. 더군다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반도체 셀 3사들이 위쪽에서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위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저는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오늘의 급등이 오히려 좀 아쉽습니다.
예, 코스피는 그냥 2800선에서 조금은 눌러주는 게 훨씬 더 나았어요. 왜 그러냐면 얘가 아직 못 올라오고 있으니까 코스닥이 올라와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2850포인트예요 벌써. 2850포인트를 올라가게 된다면 코스닥은 최소한 많이 양보해도 900포인트까지는 가 있었어야 돼요. 예. 이렇다라는 건 지금 큰형과 작은형이 발맞춰 나가야 되는데 큰형만 이만큼 나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은 상당히 좋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큰형이 이만큼 나가 있으면 작은형이 잘 가지 못하면 큰형은 다시 뒤로 빠꾸 할 수밖에 없어요.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코스피가 앞으로 가 있고 코스닥이 그걸 급격하게 따라가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도 보시다시피 둘 다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코스닥은 0.7%포인트 올라갔고요. 코스피는 그거보다 더 강하게 1.18%포인트 올라갔다라는 게 상당히 아쉬운 점입니다. 야, 민민토 너는 코스피 코스닥 다 올라가는데 무슨 갑자기 초치는 얘기야. 그게 아니고요. 시장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늘 이렇게 시장이 밑으로 떨어질 때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용기를 가져라.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시장은 버티면 버티는 자가 이깁니다라고 하지만 시장이 뜬금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갈 때는 우리는 사수경기, 경계태세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돌다리도 두들보고 건너자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를 보더라도 충분히 두들겨보고 건널 필요가 있다. 코스피가 지금 위쪽으로 상한다 그래서 2900 가는 거 아니야? 10만 전자 가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왜냐? 동생이 따라와 줘야 됩니다. 네, 동생이 따라와 줘야 되는데요. 오늘도 그렇게 동생의 흐름은 제가 그렇게 썩 기분이 유쾌한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올라갔다가 눌러주는 것까지 좋았는데요. 이 전고를 다시 한번 좀 올라갔어야 되는데 분봉상으로도 움직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의 최고 저점인 830포인트를 훼손할 가능성은 많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코스피가 역시나 오늘도 좀 강한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거래대금이 어떤 게 많이 터졌냐? 삼성전자 움직임 좋죠. 어저께 제가 주경야민에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요 자리에서 팔아야 돼요 멘토님 어저께 어느 분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 전고점에서 팔지 않았으면은 오늘 파는 게 맞고요. 그 전고점에서 이 자리에서 팔았으면은 오늘 팔지 않는 게 맞다. 결국엔 시장을 끌어가는 건 삼성전자가 맞고요. 물론 삼성전자가 도중에 뭐 진짜로 놀림도 많이 당하고 시장 내에서 삼성전자, 엔비디아 막 이러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글이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삼성전자를 열심히 응원했던 사람입니다.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의 비중을 생각하면 삼성전자가 위쪽으로 올라가 주는 게 좋아요. 어떤 개념이냐면 삼성전자가 코스피를 이만큼 끌어올려 놨어요. 끌어올려 놓고 그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냐. 삼성전자가 코스피 끌어올려 놨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위쪽 이 자리에서 조금 쉴 때 나머지 화장품, 뷰티, 엔터, 게임, 테마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올라가 줄 수 있는 선순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조리돌림 당하고 놀림 당할 때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갔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내가 가지고 있건 안 가지고 있건 떠나서 삼성전자는 위쪽으로 올라감에 우리가 응원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꽤나 큰 박수를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코스닥 쪽도 괜찮은 게 HLB 역시나 강하게 움직여주는데 저는 말 많은 종목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맞다. 많이 올라갔지만 제 거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저는 안 합니다. 이런 종목. 그 다음에 3000단제약 나쁘지 않죠. 지금 추세 자체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눌러줬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나 비만약 재료로 3000단제약이 좀 많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느낌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유한양행 조정받았다가 바로 또 올라가죠. 지금 유한양행 쪽을 좀 어느 정도 봐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면역 항암 이중항체 쪽에 유한양행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유한양행, 삼천당제약, HLB가 같은 이슈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가 알테오젠까지 붙여주자면 같은 이슈로 예를 들어 항암이면 항암 아니면 비만이면 비만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HLB는 어쨌든 FDA 승인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요. 삼천단제약 비만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유한양행 말씀드렸다시피 면역 항암 쪽으로 올라가는 거고 알테오젠은 머크사의 마일스톤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복제약. 바이오시밀러.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결국엔 제약바이오가 지금 올라가는 재료가 각기 다르다라는 건 제약바이오의 선순환매가 돌아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기에 따라서 오늘 리가캔바이오도 거의 10%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리가캔바이오는 우리 공부 많이 했죠? ADC. ADC에서는 리가캔바이오가 최고예요. 예, 왔답니다, 이게. 예, 이게 왔다. 요 자리에서 눌러줄 때 되게 힘들어 하셨잖아요. 힘들어 하실 필요 없다라고 얘기 드렸죠. 왜냐면 기술력이 좋으니까. 그래서 오늘의 테마는 제가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쪽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특이한 점은 뭐냐? 네이버. 예, 네이버가 거의 5% 가까이 바닥에서 좀 올라와 주고 있긴 한데 그럼 멘토님 요게 이제 바닥을 좀 잡은 건가요? 네이버가 그러면 오늘부터 좀 올라가나요? 저는 아직은 퀘스천 마크. 왜냐? 밑에 거래가 드라마틱하게 들어와 주진 않았어요. 거래가 아직은 조금은 아쉽게 들어왔고요. 네이버가 가니까 뭐가 가죠? 카카오도 오늘 나쁜 흐름을 보여주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밑에서 거래가 많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예, 현재 많이 들어오진 않았고 거래 주체는 아직 잡히지는 않습니다만 거래 주체들도 뭐 딱히 뭐 그렇게 좋은 주체들이 잡았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인터넷 관련주들이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구나. 예, 오늘부터 바닥이라고 얘기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 금요일장인데도 불구하고요. 일단 수급 자체도 전체적으로 좀 나쁘진 않았고, 뭐 개인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2조 정도 팔아치우고 있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기관이 들어오는 1조 2천억이 거의 금융투자의 1조 2천억입니다. 이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금융투자는 언제라도 바로 매도 포지션으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만 믿고 가셔야 되는데 외국인의 오늘 매수세는 거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돼요. 예, 거의 삼성전자예요. 요거 지금 1조 샀는데요. 1,000억 빼고는 다 삼성전자 샀습니다. 예, 1,000억 빼고는 다 삼성전자 샀다고 보시면 돼요. 예, 한 2,000억 정도 지금 보니까 아시겠죠?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 코스닥은 그냥 코스피가 가니까 따라가는 듯한 움직임이에요. 왜냐면 수급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번 시장은 상당히 쉽지가 않았어요. 특히나 이번 주는. 왜냐하면 요게 이제 이번 주 요게 이제 이번 주 시장이거든요. 근데 급락했던 게 벌써 두 번이에요. 벌써 두 번이었고 요 급락 때 아마 많은 분들이 힘드셨을 텐데 화요일하고 수요일이거든요. 요때가. 화요일하고 수요일인데 아마도 화요일날 수요일날 이렇게 많이 떨어졌던 거 여러분들 기억 많이 안 나실 겁니다. 왜냐면 목요일가 오늘 금요일장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주식이란 건 원래 그래요. 좀 기다렸다 보면 분명히 급등하는 날이 오고 좀 기다렸다 보면 분명히 올라갈 만한 날이 오기 때문에 내가 괜찮은 종목을 계속해서 찝고 있다. 내가 괜찮은 종목을 꽉 잡고 있다라고 하면 끝까지 버텨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께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거의 틀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무슨 종목에 대해서는 틀릴 수는 있는데 괜찮은 종목을 끝까지 끌고 가서 나쁜 흐름을 보여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주말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주변에 뭐 시설물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피해 각별히 주의하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동일한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